오늘은 테아나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알파인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미러레이크라는 곳으로 향했어. 원래 이곳은 맑은 날이면 산이 호수의 거울처럼 비친다고 해서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꼭 한번 들러보고 싶었던 곳이거든. 산이 호수의 거울처럼 비친 사진이 워낙 유명해서 현실 같지 않은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멈춰서는 곳. 그 장면이 실제로도 그럴지 계속 궁금했거든. 사실 미러레이크는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가야 제대로 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 반대로 밀포드 사운드는 비 오는 날이나 비가 막 그친 직후가 훨씬 더 멋있다고 하더라고.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비 오는 날 꼭 가봐야 한다는 밀포드 사운드냐 맑은 날의 미러레이크냐의 선택의 기로 해서 나는 완벽한 미러레이크 대신 비 오는 날의 밀포드 사운드를 선택하기로 했어. 그리고 미러레이크가 이렇게 거울 같은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이 지역이 2탄 습지 지역이기 때문이래. 2탄이라는 게 식물들이 완전히 썩지 않고 오랜 시간 물속에 쌓여서 생긴 유기물층이라서 여기서 나온 성분이 물에 녹아들면 물색이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처럼 보인대. 어두운 유기물과 침전된 식물층 때문에 빛이 아래에서 반사되질 않아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거울 효과가 생기는 거라더라고.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러레이크를 떠나서 밀포드 사운드로 향하는 길에 비가 온 덕분에 산 곳곳에서 수많은 물줄기들이 생겨났고, 이런 날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어. 오히려 비 오는 날의 일정이 주변 풍경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길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 밀포드 사운드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 바로 호머 터널이야. 길이는 약 1.2k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터널인데 193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54년에 완공된 거의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대. 당시에는 중장비가 부족한 데다 이 지역이 워낙 눈사태와 고립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오직 사람의 힘으로 뚫어냈다고 하더라고. 터널은 차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신호등으로 통제해서 한 방향씩 번갈아 가면서 통과하게 되어 있어. 조명도 거의 없어서 어둡고 답답하고 벽면은 거친 자연암 그대로이고 노면도 좀 미끄러워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약간 차원 이동문 같았어. 다음으로 들러본 곳은 더 캐즘이라는 곳이야.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잠깐 내려서 주차 후에 도보로 왕복 한 20분 정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로, 이곳은 폭포가 바위를 수천 년 동안 깎아서 만들어진 협곡이래. 특히 비가 오는 날엔 물소리도 훨씬 커지고 물살도 더 빠르게 흘러서 협곡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잘 어울리는 포인트라던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어. 뭐야, 막혔네. 여기 빠지면 그냥 뒤지겠는데?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밀포드 사운드로 향하는 길. 비가 내린 덕분에 산 곳곳에서 스페셜 메뉴처럼 임시 개장한 폭포들이 생겨나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 장면들을 구경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어. 이제 밀포드 사운드를 보기 위해 선착장이 있는 비지터 터미널로 왔어. Southern Discoveries, Pure Blend, True Milfood, Cruise Milfood, Real Gold.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리얼 엔젯이라는 크루즈를 예약했는데 여기가 밀포드 사운드 원조급 회사라고 하더라고. 배도 크고 시설도 좋고.
옵션으로 배 안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사도 주문했는데 일식 도시락 같은 느낌의 식사가 나왔어. 배가 출발해서 조금씩 밀포드 사운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양옆으로는 거대한 절벽들이 이어지고 비가 와서 그런지 산마다 폭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어.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배 타기 직전에 비가 딱 멈춰서 정말 럭키비키였어. 지난번에 갔었던 후커밸리 트랙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정말 사진 몇 장 찍으면 달력 하나는 쉽게 나오겠더라고. 반지의 제왕, 호빗, 킹콩, 나니아 연대기까지 뉴질랜드는 진짜 실존하는 판타지 세계 같았어. 크루즈는 약 2시간 정도 코스로 배가 출발하자마자부터 주변의 풍경에 넋을 놓게 되는데 바다에서 바로 솟아오른 절벽들과 개중 가장 유명하다는 스털링 폴스라는 폭포에서는 일부러 크루즈를 폭포 가까이 접근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물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액티비티도 있어. 나도 나가서 행운의 물줄기를 맞았지. 운 좋은 날에는 펭귄과 돌고래도 볼 수 있다는데 돌아오는 길에 바다사자인지 물개인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바위 위에서 낮잠 자고 있는 거대 생명체를 보기는 했지. 그리고 한참을 더 나아가면 진짜 바다와 만나게 되는데 태즈만해 근처까지 나가니 파도가 심해져서 확실히 피오르드와 바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
오늘 계획했던 일정을 마무리하고 원래는 다시 퀸즈타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하루는 조용한 테아나우에 남기로 했어.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작고 예쁜 마을이었거든. 남섬에서 가장 크다는 테아나우 호수 바로 옆에 그림처럼 예쁜 백패커스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지. 뉴질랜드 전역이 다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비수기의 여행을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정말 깨끗했고 조용했고 역시나 사람도 거의 없었어. 헬로. 백패커스 보이네. 마트에서 맥주하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